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부지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원 혜택을 대폭 늘렸습니다. 지역 맞춤형 지원 혜택을 1조 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형 공공보건 의료 연구 용역을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내년까지 연구 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섬을 주제로 한 박람회가 오는 2026년 여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박람회 운영 방안이 담긴 밑그램이 완성됐습니다. 최근 정부가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보관인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기존 예산의 2배가 넘는 1조 원을 군공항 유치 지역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존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예산을 마련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에 따른 예산 4,500억 원에 광주시 재원을 추가해 전체 1조 원을 군공항 유치 지역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소음 완충 지역과 주변 지역의 태양광 시설을 통해 현금 소득을 지원하는 햇빛연금과 스포츠 아카데미, 항공장비 산단, 국제학교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는 전남시군에서 유치 의향서가 제출되면 그 지역에 맞춰 지원 대책을 다듬겠다며 군공항 유치 지역을 광주시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 지역 지원안에 대해 전남도가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 입장 발표를 촉구했습니다. 전남도는 광주시가 제시한 지원 방안이 일정 부분 진일보했지만 지원 사업비 산출 근거가 적절치 않고 군공항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민간공항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지난 2018년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겠다는 협약을 맺었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파기됐다며 광주시가 민간 군공항 동시 이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형 공공보건 의료 연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형 공공보건 의료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와 의료 동향 전문가 강의를 열어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위기와 과제를 짚어보고 순천형 공공보건 의료 추진 전략 수립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의 수행기관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순천과 전남 동부권 보건 의료 체계와 환경 분석, 지역 보건 의료 자원의 기능 역할 강화 방안, 민간 공공 의료기관 사이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지역을 바치고 있는 대단히 큰 두 축이 하나는 의료고 하나가 교육입니다. 이 두 축 중에 한 축이 무너지면 제가 어떻게 천하장사도 지역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지켜지지 않는데 누가 거기 살라고 그러겠습니까? 새롭게 큰 줄기에서 해결될 일은 그거는 그대로 정치권에서 할 일이고 우선 지역에 산 사람들이라도 자그마한 빚이라도 될 수 있게 중지가 모아지고 방향이 좀 모색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남은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해상에서는 어선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학교 실험실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연구원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에 속한 소두라도 인근 해상. 해경 경비정이 분주하게 파도를 가르며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지난 24일 낮 12시쯤 소두라도 서쪽 185m 해상에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장이 실종된 겁니다. 당시 해상에선 1.5톤급 어선을 몰던 선장이 10톤급 어선과 충돌하면서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장을 제외한 다른 승선원들은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각종 도구에 불이 붙은 흔적이 선명합니다. 25일 낮 12시 45분쯤 순천대 공과대학 1호관 실험실에 불이 난 겁니다.
이불로 실험실에 있던 72살 연구원이 연기를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당시 연구원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재는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자체 진화됐고 교직원과 학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실험실에 있던 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4일 낮 12시 40분쯤 고흥에선 SUV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했습니다. 오르막길을 지나다가 차량이 뒤로 밀린 겁니다. 이 사고로 차량이 2m 아래로 추락해 50대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 3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오르막길에서 기어를 변속하기 위해 정차한 뒤 출발하다 차량이 뒤로 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섬을 주제로 한 박람회가 오는 2026년 여수에서 열립니다. 최근에 박람회 운영 방안이 담긴 밑그림이 완성됐는데요. 어떤 계획들이 담겼는지 송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평탄화 작업이 한창인 여수 진모지구입니다. 오는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터를 다지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에 들어설 전시관은 모두 8곳. 섬의 무한한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메비우스 띠를 형상한 광장 주변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박람회 핵심 콘텐츠도 확정됐습니다. 섬의 가치를 전달하는 주 전시관에서는 360도 모든 방향의 디지털 기술이 적용돼 관객이 바라보는 어디서든 실제 바닷속에 있는 것과 같은 체험이 가능합니다. 또 해상교량 특설관에서는 이순신 대교를 비롯해 섬 접근성에 기여한 전국 8개 연륙교를 증강현실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람회 일대에는 섬 놀이터관도 마련되는데 드론 낚시 체험과 실내 물놀이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여수 계도와 금오도 일대에도 각종 체험이 가능한 부행사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핵심 콘텐츠 중에 하나가 UAM 탑승 행사라고 행사장 내에 방문객들이 이렇게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탑승 장소도 마련해서 드론에 대한 체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박람회 개최를 위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는 약 212억 원. 여수시는 앞으로 3년 동안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여수뿐 아니라 대한민국 섬의 매력과 가치를 알려 섬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박람회 조직위원회 출범합니다. 이때 되면 이런 계획들을 착실히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등록 엑스포와 달리 비공인 국제 행사로 진행되는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여수시는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내년부터 조직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르면 2025년 전시관 제작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문제는 수능에서 배제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과 맞물려 사교육 문제가 교육개혁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획보도,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우리나라 사교육의 실태를 짚어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새 학생 수는 532만 명에서 528만 명으로 0.9%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한 해 전보다 10.8% 2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었는데 사실은 참여율이 늘면서 참여하는 학생 수 자체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 시간도 전년에 비해서 0.5시간 늘었기 때문에 일단은 양적으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양으로 봤을 때 늘어난 부분은 통계로 또 확실히 나타나고요.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52만 4천 원으로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으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수능 문제를 지목하면서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초고난도,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는 것은 동의하지만 변별력이 떨어져 수능이 쉬워지면
면접이나 논술 등 대학별로 치르는 시험이 어려워져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본고사 비슷한 그 논술이나 뭐 그런 시험들이 이제 또 심해질까봐 그거는 단위가 또 엄청나거든요. 사교육비 단위가. 그걸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5개월도 남지 않은 수능 시험.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꺼내든 정부의 대책이 공교육과 교육 현장의 내실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영암경찰이 농촌 가건물 주택에 모여 도박판을 벌인 불법 체류 외국인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영암경찰은 지난 25일 시종면의 한 주택에 모여 판돈을 걸고 주사위 게임을 한 혐의로 태국 국적의 외국인 10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 당국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완도군의회 군정질문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방안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은 군정질문에서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5개월 안팎인 상황에서 다시마 처리 끝나면 2, 3개월은 일이 없는데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만큼 일손이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단 이탈인 만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결혼 이민자 가족을 우선 초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흥군이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장흥군제회는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300여 곳의 시설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점에 대해 개선 조치할 예정입니다. 장흥군은 장애인 이동권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체장애인협회의 도움을 받아 전문성을 확보한 만큼 해당 시설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도 고택 체험 프로그램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초 전남 3대 명품 고택 가운데 하나인 이진내 고택과 국가민속문화재인 열화정 등 남도 고택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해 일본 관광객들에게 선보인 결과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외국인의 국내 여행 관광 상품으로 남도 고택 체험 프로그램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오는 8월 프로그램을 추가 기획해 하반기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 사무중공업이 액화 천연가스 추진선을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실증 시험에 돌입합니다. 현대 사무중공업은 오는 8월부터 건조하고 있는 14,800TEU급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등 9척에 대해 최대 4대 탱크로리를 동시에 연결해 연료 충전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에서 LNG 추진선은 한 번에 2대 이하의 탱크로리로만 충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료 600톤가량을 충전하는 데 약 40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흥군 산림조합과 춘천시 산림조합 임직원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교차 전달했습니다. 두 기관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상생 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이번 기부에 동참해 앞으로도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 산림조합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벌초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으로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남군이 국립기후변화 대응센터 유치를 계기로 삼산면 평안리 일대에 전국 최대 규모의 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은 국립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에 맞춰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와 전남 과수연구소 25헥타르, 농업연구단지 30헥타르 등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를 약 60헥타르 규모에 걸쳐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오는 2026년 완성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AI 날씨와 생활 전해드립니다.